우리나라 국민의 커피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은 연간 350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이 2.7배라고 하죠. 이에 따라 커피 시장은 전쟁터였고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카페베네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이디야가 탄생한 2000년대 초반에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할리스, 타멘탐스를 비롯한 대형 토종 브랜드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대형 매장과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고 이디야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습니다. 때문에 이디야의 롱런 가능성을 예견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디야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았고 가맹점 수는 가장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디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디야 창업주 가철은 우연한 기회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이 볼링장을 운영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운영은 어려웠기에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하죠. 결국 직장인이었던 가철 대표는 회사를 그만두고 볼링장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 수완이 없었기 때문에 볼링장은 텅텅 비기 일쑤였고 월세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가철 대표는 사람들이 볼링을 좋아할 수 있게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레슨을 해주고 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부들의 입소문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들이 친구와 가족들을 동행하고 볼링장을 찾으면서 볼링장은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고 하죠. 20대 청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올린 그는 과감하게 업종 전환을 시도 피자맥이라는 브랜드를 창업합니다. 하지만 피자헛이라는 높은 벽으로 인해 경영은 어려웠는데요. 미국 여행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고 하죠. 미국에서 피자가 9달러 9센트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피자 한 판에 9,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선보였죠. 이 전략도 성공하여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외환위기로 큰 위기를 맞게 되면서 피자 점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사업 아이템을 구성했고 이디야 커피를 오픈합니다. 당시 스타벅스가 이화여대 1호점을 오픈한 시점이었는데 가철 대표 또한 우리나라에도 커피 전문점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죠. 카페 이름 이디야는 에티오피아 말로 대륙의 황제를 뜻한다고 하죠. 이디야는 중저가 전력을 내세웠는데 당시 2,500원으로 설정한 아메리카노 가격은 스타벅스에 비해 30%가 저렴했죠. 가격 대비 맛도 좋아 창업 3년 만에 100호점까지 성장했습니다. 2004년 가철 대표는 돌연 회사를 처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 가철 대표는 사업상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건강은 나빠졌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일보단 가족과의 여유로운 일상들이 절실했었죠. 그렇게 2004년 문창기 회장이 이디야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문 회장은 고대를 졸업하고 동아은행의 창립 멤버로 일을 시작, 이후 삼성증권을 거쳐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한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디야의 매각 의뢰를 받고 검토하다가 이디야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죠. 조사차 방문했던 이디야 가맹점주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고 회사 장점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문 회장이 이디야를 직접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문 회장이 이디야를 인수한 2004년 커피업계는 대기업의 전쟁터였습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엔젤리너스 등이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죠. 초기 이디야는 이런 대기업들과의 격전에 휘말리지 않고 철저히 피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도심 주요 지역을 피해 임대료가 저렴한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입점했다고 하죠. 결국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는 전국 구석구석에서 이디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동네 상권에서 시작했다가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면서 중심 상권으로 이동한 맘스터치와 비슷한 성장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여담으로 스타벅스 옆자리 전략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만큼 입점 전략을 철저히 하는데요.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위치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스타벅스의 위치는 커피가 잘 팔리는 장소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디야는 여기에 편승해서 스타벅스 옆자리에 점포를 낸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에 대해 이디야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 커피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디야 점포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히려 이디야 커피는 가능한 스타벅스를 피해 다니는 전략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디야의 가장 큰 성공 원인 중 하나는 오픈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가맹점주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제 문 회장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매장의 크기는 줄이고 실내 장식은 최소화하여 임대료와 유지관리 비용을 줄였습니다. 또한 비싼 돈을 들여 광고 모델을 섭외하지 않고 모든 마케팅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도 매출의 5%를 받는 기업들과는 달리 월 25만 원 정액으로 받는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대학교에 입학한 가맹점주 자녀들에게 장학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을 생각하는 이디야의 상생 경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 부담이 늘어나고 있을 때 문 회장이 점주들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점주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다. 가맹점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원재료 값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업주들은 이디야를 갓디야라고 부르며 환영했다고 하죠. 이처럼 가맹점주에게 요구되는 초기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대기업 브랜드들이 관심 갖지 않고 있던 중저가 커피 시장에 먼저 진입하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이디야 커피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문 회장은 이를 위해 이디야 커피랩을 설립, 이곳에서 커피 본연의 맛을 연구한다고 하죠. 이렇듯 맛과 가격을 동시에 잡는 전략으로 전국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타 브랜드를 압도하는 매장 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은 하위권이지만 평당 매출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죠. 또한 이디야 폐점률은 1%로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문 회장은 직원 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고객이 행복하려면 내부 고객인 직원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연봉은 대기업과 비슷하고 도서구입비와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0만 원의 피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커피 업종의 특성상 새로운 문화와 유행에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리고 직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해외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하죠. 이 덕분에 매년 30명을 뽑는 신입사원 공채에는 1만 명 이상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디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이디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디야가 자랑하던 1%대 폐점률도 무너지고 말았죠. 이디야 커피는 옛날에는 저렴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더 저렴하고 양 많은 카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디야에서 커피를 마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말이었습니다. 메가커피, 더벤티 등 초저가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이디야의 가성비 이미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이디야 매장 부근에 출점하는 전략을 취할 정도라고 하죠. 특히 메가커피는 작년 1,500호점을 돌파하면서 이디야 스타벅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매장이 많은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메가커피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메뉴, 그리고 매장 밖에서도 음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슬세권의 테이크아웃 편리성을 극대화했죠. 한편 스타벅스는 충성 소비자가 워낙 굳건한 탓에 스타벅스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충성 소비자를 유지하기 위한 굿즈 이벤트는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죠. 만약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넘쳐나는 지금 상황에서 이디야가 나왔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가 커피로 불릴 정도로 가성비를 인정받았지만 초저가 커피 브랜드가 나오면서 중가 커피로 강제 조정되었죠. 이디야 관계자는 저가 브랜드와 가격 경쟁을 하면 가맹점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품질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저가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사이에 낀 이디야, 앞으로 어떠한 경영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도약하거나 추락하겠죠. 1세대 토종 커피 브랜드 이디야를 응원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